자, 오늘 제가 처음 앱숑이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제 기계가 처음 들어왔고, 어제는 그 앱숑이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져볼 틈이 없어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돌려봤는데, 우선은 좀 보시는 것처럼 이 최종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고, 어, 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잉크젯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이 컬이 없다는 거고, 컬이 없어서 차분하고 책은 모양이 재본하고 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잉크젯 출력기의 그 효용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피니셔를 안 샀어요. 구매를 하지 않았고, 피니셔는 또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일반 제록스나 이런 것처럼 피니셔를 나중에 별도로 사려면 가격이 엄청 비싸가 처음에 살 때보다는 많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구하기 힘들다든지 뭐 이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피니셔만 따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미리 처음에 기계 살 때 사든 아니면은 나중에 사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일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니셔는 나중에 살 요령하고 일단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써보니까 소감은 일단은 생각보다 선명도나 선예도라고 할까요? 저기 카메라 용어인데 선이 일단 생각보다 아,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글씨가 있으면 글씨를 확대해 보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잉크젯은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번지지 않고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 마음에 들었고 용지는 조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g짜리 전용지나 뭐 일반 복사지도 이제 100g짜리를 쓰면 좀 괜찮은데 그거보다 일반 모조지 이런 것들은 조금 퍼지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실제로 뽑아놓고 보니까 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모조지로 어지간하게 책을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특징이 뭐냐면 제일 크게 느낀 건 단순 책 복사를 한번 해봤을 때 칼라가 있는 것들 해봤을 때 거의 원본만큼의 퀄리티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복사 출력도 출력이고 복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복사가 칼라 복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복사 수준이 어, 레이저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그 만족스럽습니다. 만족도가 개인차라 전혀 이제 고객들한테 이걸 줘도 잉크젯이네 하고 이렇게 그 거부감이 들 정도가 아닌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책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손님이 이걸 받았을 때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마음에 들고 약간 좀 오늘 이제 처음 써보고 느낀 건데 한 몇천 장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A3를 뽑았죠. 몇천 장 쓰지 않았는데 밴딩이 나오는 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밴딩이 티가 안 났어요. 왜냐면 이제 도면을 뽑다 보니까 도면 제일 끝에 지금 가져와서 한번 보면 몇천 장 쓰지 않았는데 밴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다행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밴딩 발견이 늦었어요. 왜냐면 빼다가 아닌데다가 도면이다 보니까 도면은 또 가운데 그림이 있지 양옆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딩 현상이 가는 거를 눈치를 못 챘어요. 거의 티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이
책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빼다 그림이나 뭐 이미지가 있는 어떤 그런 책이었다 그러면 문제도 빨리 발견했을 텐데 좀 발견이 좀 늦었어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한 몇만 장 정도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밴딩에 크게 신경을 안 썼죠. 근데 A3 제가 보니까 한 5,000장? A3 한 5,000장 안 뽑았을 것 같은데 밴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나왔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하겠고, 대략 한 5,000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책을 만들게 된다면 잉크젯이다 보니까 밴딩이 안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 확인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 청소하니까 뭐 깔끔하게 되긴 했어요. 뭐 정상적으로 이게 뭐 깔끔하게 원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 청소를 하니까 깔끔하게 되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우리가 써왔던 버선트나 뭐 이런 것처럼 날려놓고 출력을 날려놓고 걸어놓고 신경 안 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주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뭐 번거로움은 좀 있겠지만 유지 보수 이제 비용 면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열심히 써볼 만한 장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뭐 따로 뭐 협찬 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제가 다 산 제품으로 실제 오늘 출력을 한 겁니다. 예, 협찬 같은 거 없으니까 뭐 협찬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예. 막상 제가 잉크젯을 한번 써보기로 하고 처음에 이제 이게가 2년이 안 됐는데 예전에 한번 2년이 될 뻔 했는데, 데모기로 뽑은 퀄리티가 제가 너무 이제 레이저 출력기에 눈이 익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번에 최근에 이제 다시 뽑아봤는데 이 종이 차이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의 특성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썼던 모조지로 뽑았을 때는 상당히 좀 잉크 번짐이 좀 심했는데 지금은 종이를 바꿔보니까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엊그제 어제 기계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도면 복사를 했어요. 칼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 복사로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얇은 레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얇은 선이나 글은 생각보다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뽑은 것들은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종류의 도면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뽑아서 처리는 했는데 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뒷배경 지움을 해제를 해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레이저 같은 경우는 워낙 세밀하게 뽑아주다 보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이제 잉크젯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사다 보니까 복사해서 출력물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원본보다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원본 자체가 아주 연하거나 아주 가늘거나 하면은 잉크젯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출력하는데 원활하게 뽑는데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세팅을 조절한 후에 출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밴딩 현상, 노즐 막힘으로 인해서 밴딩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양이 많을 경우에는 꼭 중간중간에 뭐 몇 장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몇천 장 뽑고 나면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만 자 유의를 해도 원활하게 좋은 퀄리티의 인쇄물을 뽑아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출력 속도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들고, 가격은 저 같은 경우는 HP 50맥급 그 프린터를 여러 대 써본 경험이 있어서
퀄리티나 인쇄 퀄리티나 속도 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격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출력한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장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다른 장비를 안 써봐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장비를 안 써보고 오늘 잉크 장비는 오늘 이 장비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장비는 언급할 수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칼라 장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